대리님. 네. 저희가 아무래도 신차급이나 좀 가격이 높은 중고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니까 좀 꿀매물 이런 중고차 고르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봐서 좀 저렴한 방법, 차가 언제쯤 가격이 꺾이는지. 저 중고차입니다. 언제 꺾이는지 아세요, 피디님? 저는 딱 하나밖에 모르는데 엔진 미션 날아갔을 때 보증. 그것도 맞고 정말 많은 상황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엔진 미션 보증이 끝났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많이 떨어져요. 뭐 국산차는 거의 한 300에서 500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제차는 더 많이 떨어지고, 외제차는 이제 국산처럼 보증 연장을 안 하면 뭐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3년 6만 정도가 거의 보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나도 보증이 늘어난 차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긴 해요. 이 제조사에서 정한 그 기간이 끝나면 진짜 꺾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팰리세이드 21년, 22년씩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까진 가격이 괜찮아. 그리고 거기다 수출까지 껴가지고 더 괜찮아. 근데 현 시점 기준으로 지금 25년 8월이잖아요. 20년 8월 거부터는 수출도 못 나가, 그리고 제조사 보증도 없어요. 그런 애들은 정말 많이 가격이 깎입니다. 그래서 좀 싸게 사고 싶어. 그러면 20년 초반 이런 매물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꿀 매물이고, 두 번째. 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어떤 거요? 저 그러면 이제 보증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일반 보증이 또 하나 더 있던데 그거는 얼마나 꺾여요? 일반 보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꺾여요. 안 꺾여요. 봐봐요. 일반 보증은 말 그대로 일반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렴해요. 일반 부품들은 수리비가 정말 비싸지 않아요. 국산차 기준 한 50만 원 언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 보증 끝나게 되면 그래도 100만 원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딱 일반 보증 2번 할 정도. 100만 원 미만? 네, 한 그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큰 타격은 없다. 한 50에서 100 정도? 그 정도 떨어지는데 어쨌든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그래서 3년 6만 일반 보증 끝났을 때 한번 꺾이고, 그 다음에 5년 10만 엔진 미션 나갔을 때 꺾입니다. 확 떡나. 확 꺾어요. 뭔 소리지? 꺾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신형이 나왔을 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봐봐요, 피디님. 우리 이거 레이바 봐봐. 근데 이거는 감가가 없는 차인데? 감가가 없는 이유는 너무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원래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없어야 감가가 되는데 수요도 엄청 많아요. 공급도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2012년 막 11년 레이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여기서 조금씩 변경이 있고 이제 실내는 달라졌지. 근데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신차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그 전 단계, 25년 1월에 딱 새 거가 나왔어. 그럼 24년 말 애들 있죠. 걔네도 새 거란 말이야. 몇 달 차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숫자 하나 차이고. 네. 근데 걔네는 막 엄청 시원하게 막 몇백만 원씩 차이 안 나요. 근데 또 외제차는 달라요. 외제차는 애초에 첫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외제차는 애초에 처음 뽑자마자 감가가 바로 그냥 몇백 먹고 시작한단 말이야. 정말 싸봐야 한 5천, 6천 시작이잖아요. 사실 그 정도 급의 차를 신차로 구매하실 분들이 내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아끼자고 신차급 중고차를 안 삽니다. 근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신차급 수입 외제차 사시는 분들, 성격 급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시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빠른 출고. 그렇죠. 빠른 출고. 우리가 외제차 걸면 최소 몇 달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 신차 값을 주고 사거나 신차보다 조금이라도 할인됐는데 바로 나온다? 케이득하면서 사는 거지. 보통은 안 그래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신차라는 이유로 가격이 그래도 한 2, 300 낮아진단 말이야. 그럼 이런 차들은 2, 300이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좀 내가 신차를 사고 싶은데 신형을 굳이 필요가 없어. 내가 신차로 뽑을 예정이었어? 근데 돈을 좀 아끼고 싶어? 그러면 전 모델 제일 끝에 거 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오늘따라 궁금한 게 많을까? 컴온! 치고 빠지고 야, 들어와요. 이거 조금 친 건데 이걸 진작에 받으면 이거 신차 이제 펠이나 풀체인지 되고 이렇게 연식이 바뀌어도 그 이전 차가 가격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경우예요? 여기 마침 있네. 이거 봐봐. 비운의 삼각대. 어떻게 생각해? 얘 전에 뭐예요? AD죠. 네. 유일하게 신차가 나왔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버린 케이스. 근데
뭐 찌리리공이네, 삼각대네, AD보다 퇴보했네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얘가 외형이라도 이쁘게 나왔으면 괜찮은데 외형이 일단 탈락이야. 실내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반떼 시리즈 중에 얘가 아마 제일 안 나갔을 거예요. 피디님이 말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신형이 나왔는데 더 못생겨지고 더 타기 싫어버려. 그러면 아싸리 그냥 가성비 있는 중고로 살까? 이러면 거기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더 올라버리는 케이스. 아반떼 AD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반떼 AD 또 신차로 샀잖아요. 진짜 5년을 넘게 타고 감가를 신차에서 한 400만 원, 450만 원밖에 안 먹었으니까 그럼 1년에 100만 원 주고 렌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얘 덕분이지. 특수해요. 이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얘 말고는 사실 크게 못 본 것 같아. 그나마 모닝? 원래 모닝 누가 타요? 초년생 아니면 어머님들? 그렇죠. 모닝이 JA 그 뒤에 거 이제 어반부터 좀 약간 투박해졌단 말이야. 애가 스포티해졌어. 뭔가 느낌이. 뒤에 모닝 한번 찍어주세요. 얼마나 동글동글하고 귀여워요. 이름 하면 그런데 네. 진짜 엄마 차 같다. 그렇지. 어머님들 차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약간 모닝이긴 해. 젊은 분들이 스파크랑 모닝이 있으면 웬만하면 스파크를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 마침 또 옆에 있네. 모양이 스포티해. 그나마 좀 탈만하단 말이야. 얘는 조금 그래도 튜닝이 돼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대를 놓고 보면 내가 남자고 사회 초년생이야? 그럼 둘 중에 경차를 무조건 타야 돼. 저는 스파크 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좀 남성분들 웬만하면 그럴 거예요. 왜냐면 알게 모르게 이런 모닝에 대한 인식이 박혀있단 말이야. 모닝 어반 정도면 괜찮아요. 진짜 차도 멋있게 생겼고. 저 길에서 그거 봤어요. 모닝 그거 되게 어머님만 타시는 차였나 네. 생각했는데 적은 사람인데 더블마우라 달려있고 되게 스포티하게 타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너무 과해. 그 정도는 너무 아니다. 투머치야.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신차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잠깐만. 아니 스펠이 아니에요. 그냥 두구두구. 뭔 소리지? 그래, 나 뇌정지 와가지고. 잠깐만, 근데 나도 까먹었어. 잠깐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좀 시즌을 좀 타요. 우리 새학기, 신년, 추석 명절, 여름 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중고차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하게 해서 이런 G70 같은 거 지금 잘 팔릴 것 같아요? 여름 휴가 거의 다 끝나가잖아. 끝나가면 잘 팔지 않을까요? 안 팔리죠. 왜냐면 PD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G70을 산다고 쳐봐. 그러면 여름 휴가 전에 사서 타고 가고 싶어요? 갔다 와서 사고 싶어요? 아니죠. 맞네, 그거. 맞죠? 미리 사가지고 쏘는 거죠, 이제. 사람 생각 다 똑같아요. 네. 내가 살 계획이 있어. 그러면 내가 어딘가의 목적에 맞게 더 일찍 사서 그 목적에 쓰고 싶단 말이야. 모든 전 중고차가 똑같습니다. 여름 휴가 전에 차들이 한번 쭉 나가요. 걔 왜 그러냐면 여름 휴가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피디님 지금 K5를 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름 휴가 갔다 와서 팔래요? 그 전에 팔래요? 갔다 와서 팔아야죠. 무조건 다 그런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단 말이야. 케바케이긴 한데 여름 휴가 전에는 조금 비싸지는 경향이 있어요. 5, 6월 정도. 그 정도 딱 살짝 비싸졌다가 여름 휴가가 끝나면 우수수 판단 말이야. 여름 휴가 끝난 분들이 이제 다 판단 말이야. 그러면 공급이 많아졌어. 어떻게 돼요? 차값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제일 현명한 분들은 여름 휴가 전에 내 차를 팔고 여름 휴가 끝나고 새 차를 삽니다. 그러면 싸게 비싸게 팔고 싸게 살 수 있어. 근데 여름 휴가 동안 지옥이지. 차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시즌을 좀 타요. 그리고 연말 연초. 지금이 이제 20살이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됐다 보니까 지금 20살 애들이 고3 끝나고 뭐 하고 싶어요? 차 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죠. 차 타고 싶단 말이야.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몇몇 이제 차를 좋아하고 그런 좀 면허를 딴 분들은 웬만하면 내 차를 갖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집에 뭐 어머니 차, 아버지 차가 있으면 괜찮아. 근데 어머니, 아버지 차가 너무 비싼 거라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얘가 운전도 초보고 하니까 자녀분들한테 중고차를 많이 사준단 말이야. 그때도 되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게 있잖아. 신년 계획. 내가 요번 연도에는 면허를 따서 차를 사야지
했던 분들도 이제 신년부터 움직이잖아요. 1월 1일이 약속이 1월 1일 아닙니까? 이거 사서 열심히 일하자. 그렇지. 어딜 가도 1월 1일에 많단 말이야. 헬스장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연초가 조금 가격이 또 비싸집니다. 그리고 연초가 왜 또 가격이 오르냐면 설날에 우리 이제 가족들 보러 가야 돼. 그럼 내가 기존에 차를 바꿀 계획이 있었어. 그럼 저 같아도 설 전에 바꾸고 설에 가서 이거 누구 차야? 이런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가오다시 바로. 가오다시 잡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연초 연말도. 그래서 뭔가 큰일이 있기 전에가 차가 조금 오르고 큰일이 끝난 후에는 싸져요. 왜냐면 정말 그때 차가 우수수 나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여름휴가 끝나가잖아요. 점점점 차가 막 나오고 있어. 연락도 되게 많이 옵니다. 그런 또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좀 강가된 차를 사고 싶어. 어떤 차를 사야 될까? 단순 교환된 차? 단순 교환된 거 좋지. 근데 단순 교환은 생각보다 완전 무사고에 비해 많이 안 빠집니다. 헤이딜러 매입 기준에도 정해 있어. 단순 교환은 매입가의 3% 정도 빼요. 근데 유사고, 뼈대 사고, 그럼 이제 그러겠지? 야, 저 미친놈 뼈대 사고 유사고 차를 사라네? 물론 이런 데 사고는 안 돼요. 근데 봐봐요, 피디님. 이런 데 어때요? 이런 거? 사이드 스텝이 보통은 플라스틱인 차들도 있는데 프레임으로 돼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먹었다. 그러면 걔네도 뼈대로 들어가. 걔네도 유사고로 들어가요. 몰랐죠? 그리고 또 유사고 들어간 거 뭐냐면 이런 뒷텐다. 원래 뒷텐다는 왜 유사고로 들어가냐면 교환을 하면 여기를 잘라야 돼요. 근데 W만 들어갔다? 그래도 유사고예요. 근데 물론 이런 위쪽은 위험하겠지. 근데 뭐 이런 옆에 범퍼 쪽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먹었어. 근데 와, 범퍼랑 이 리어 콤비네이션, 리어 콤비네이션? 아니 리어, 사실 이 뒷텐다가 나갈 경우에 이런 트렁크도 같이 됐을 경우 많아요. 보통 이렇게 먹어서 여기가 다친단 말이야. 수리하고 하면 보험 이력도 커. 왜? 램프가 껴있으니까. 램프 껴있어, 얘 껴있어, 얘 껴있어, 얘 껴있어. 그래서 사실 저는 사고차는 웬만하면 추천하진 않는데 여기 W 정도의 교환 정도 나오는 사고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시세 대비 최소 200~300은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300~400 아껴서 그런 사고차 찾을 바에 좀 더 맘 편하게 단순 교환 완전 무사고를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감가맞은 차 사고 싶다? 라스트예요. 이게 비주류를 사면 됩니다. 비주류라 함은 르쌍쇠. 맞아, 르쌍쇠. 르쌍쇠는 불변의 법칙이다. 르노, 쌍용, 쉐보레, 이 차들은 감가가 많이 됐다. 근데 그렇다고 마냥 좋아서 사면 안 됩니다. 팔 때 똑같아요. 이런 그랜저 같은 크기 대형 세단으로 보자고요. 얘랑 비비는 쉐보레 차가 뭐 있죠? 사실 비비지도 못해. 쉐보레로 치면 임팔라라는 애가 있어요. 임팔라 정도 연식이면 얘는 아마 HG 정도 될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랜저 IG 정도? 그럼 걔네들이 놓고 보면 가격 차이 어때요? 심하죠. 심해요. 엄청 심해요. 얘네들은 정말 유지가 잘 돼요, 가격이. 쉐보레? 진짜 감가랑 감가는 다 맞습니다. 단종 크리티컬과 여러 가지. 진짜 단종 크리티컬에 쉐보레 크리티컬에 그리고 뭐 그럼 삼성에 또 뭐 있어요? SM 숨쉬기. 그렇지. 숨쉬기는 SM6고 숨7-2로 가야지. 걔도 사실 크기만 놓고 보면 얘네랑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걔는 제가 볼 때 안 돼요. 병준이 형 나가 뒤지기 싫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내가 중형을 사야 돼. 근데 현대기아 차가 너무 비싸. 내 예산보다 너무 오버야. 그럴 때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티지 투싼이라고 하면 삼성으로 가서 QM6도 한번 보는 거고, 내가 소나타 K5 보다가 돈이 모질라? 그럼 SM6 말리부 보는 거고, 산타페랑 소렌토를 비교하는데 와, 돈이 없네? 그럼 G4 렉스턴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면 정말 가성비 있죠. 근데 팔 때는 눈물 나요. 그리고 이제 그 돈 수리 계속 들어오고 계속 맨날 들어요. 나가잖아요. 야, 너 왜 쌍용차를 샀냐? 쉐보레를 샀냐? 삼성을 샀냐?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쉐보레 말리부 2년 타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왜 소나타 안 샀어? 왜 K5 안 사고 말리부 타? 쉐보레 타면 안 된다던데? 타보고 얘기해. 타보고. 고막에서 피나 벌써부터.
약간 브랜드를 바꿔보자. 그래서 오늘 딱 정리해드리면 5가지를 봤어요. 자, 첫 번째부터 갈게요. 제조사 보증이 끝난 차. 제조사 보증이 끝났으면 싸집니다. 자, 두 번째, 신차가 나왔을 때 전 모델 끝에가 싸져요. 근데 신차가 나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오히려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 시즌을 좀 탑니다. 내가 뭔가 대사를 앞두고 있어? 차값은 올라갑니다. 대사가 끝났어? 싸져요. 그런 걸 좀 유념해서 현명하게 소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사고차. 근데 주요 부위 사고 말고 크게 영향 없는, 내가 안전과 운행에 크게 영향 없는 이런 곳, 이런 데를 보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같은 급의 비주류 브랜드를 찾아보자. 그러면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간다. 대신에 팔 때 눈물 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PD님이 이제 좀 감가되는 차들이 뭐가 있을까 고객님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런 지적 댓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쭈.